안녕하세요. 탈북민의 시선으로 북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북한에서 온 나민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양강도에서 탈북한 전주옥입니다. 미니 씨와 함께 북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옥 씨는 북한에 계실 때 영어 좀 하셨나요? 당황스럽겠지만, 네. The Great Leader, Generalissimo Kim Il-sung, he always believes us. 이 문장이 제가 1학년 때 영어 교과서를 처음 받고 제일 먼저 외웠던 문장입니다. ABC를 알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한다. 잘 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네. 북한에서는 그 문장부터 배우기도 하죠. 그렇죠. 요즘은 북한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선중앙 방송에 소개된 내용 보시죠. Morning.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Very good. You've come early. You're pretty. Thank you. Yes. Let's go. 다른 교정에서도 그렇지만 유치원 교육 단계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어린이들이 외국어 학습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면 다른 교육 단계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유치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어를 배워주기 시작하는 첫 단계인 유치원 시기에 정확한 발음법을 인식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치원이 오면 어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활발하고 자기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개선 유치원의 교육 영상이었는데요. 미니 씨는 유치원을 다니셨나요? 네, 다녔죠.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그래도 나름 그 구역에서는 괜찮은 유치원이었어요. 평양에서는 보게 되면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는 창강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명문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경상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치원인데요. 영재 유치원이죠, 한마디로. 거기는 이제 뭐 돈이 있어도 누구나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 양강도 지역에서는 좋은 유치원 근처로 이사를 가서 그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때부터 아무래도 엄청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네. 그 영재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또 따로 사교육을 받고요. 유치원에 가서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을 또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주로 예체능 위주의 사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잘해야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수학이나 물리 등의 이제 이과 쪽 과목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과학거나 외고식으로 계급이 좀 나뉘기 때문에 소학교 때 최대한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학교로 입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과학 영재 육성 정책 때문에 이과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성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평양 제1중학교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김정일이 다닌 학교다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역시 집권 이후에는 과학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해라라는 또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또 일중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열풍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북한을 이끌어준다고 보여집니다. 주옥 씨는 김정숙군 제1중학교를 나오셨잖아요. 과학고를 나오신 건데 과외는 따로 받으셨나요? 네, 수학이나 물리화학 쪽은 오빠가 그쪽 전공자라서 오빠한테서 배웠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저도 오빠가 김책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과외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오빠한테 이제 수학이나 물리, 화학 같은 이과 과목을 위주로 과외를 받았었어요. 오빠가 김책공대생이면 과외 수입이 꽤 됐겠네요. 그러게요. 그렇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한 과목당 뭐 한 15달러 정도? 그래서 수학 한 과목 받으면 15달러, 물리 한 과목 받으면 이렇게 과목당으로 나가기도 하고 세 과목을 동시에 만약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50달러 정도 받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좀 아는 사람이면은 약간 조금 이제 흥정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어머니께서도 수학 교사셨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가 또 수학 교사이다 보니까 그 수학만 또 따로 과외를 이제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주로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1중학교, 1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상대로 이제 과외를 해주셨는데 과외 서조라고 하기도 하죠. 원래 이제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사교육, 과외를 하는 건 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과외 서조라는 걸 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따로 또 과외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불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북한도 자기네 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좋은 학교에 보내면 유명해지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런 서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돈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쌀이 떨어지면 쌀로 받기도 하고 네, 담배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되는 건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미니 씨 어머니처럼 현직 교사나 대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북한의 나름 명문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그 교수님들한테 과외를 많이 받기도 하죠. 예체능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선풍금이다 하면 선풍금 대에서 우승을 한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줄을 서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명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의 교수님들도 암암리에 좀 과외를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저희 오빠 이야기를 하자면 오빠가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시 양강도 일타 강사 선생님에게서 과외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당연히 빠질 수가 있었고 선생님과 함께 몇 개월을 같이 숙박을 하면서 열심히 한 덕에 당시에 2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2등을 한 건가요? 전국대회 당시 17차 올림피아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국에서 2등을 할 정도면은 과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30달러 오. 정도였고요. 이게 저희 집에서는 전혀 감당을 할 수 없는 돈이라서 온 가문이 다 돈을 모아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통 또 과외를 할 때 보면은 선생님 집으로 가서 과외를 받거나 또 아니면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해다가 과외를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대1로 선생님을 모시고 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 집에 가서 2~3명씩 같이 과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보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굉장히 극소수이고 또 이렇게 대학을 가야만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양 권력 집단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자식들을 다 과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과시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인품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떤 능력을 심어줄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북한에서 과외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장치는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치미를 뚝 떼면 됩니다. 방학 기간에 같이 숙식을 하면서 친척이랑 과외를 한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보고 왜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오빠한테 혼나면서까지 과외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과 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육 열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에서 많은 영재들이 양성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